소망교회 목사님들의 수입은 얼마일까? KBS 정현욱 기자의 기사 제목인데요. 이 기사를 보니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의 경우 2003년 퇴임 당시 교회로부터 전별금 10억 원을 받았고 서울 삼성동 고급 아파트와 사무실도 제공받고 비서급여도 교회가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그랬다는 말이죠. 그렇게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4, 15년 되네요. 소망교회가 지원한 금액은 모두 91억 원.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는 교회도 광 목사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죠. 광 목사에 이어서 소망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지철 목사의 급여는 연봉이 1억 5천만 원에 목회 활동비 2억 8,500만 원, 청원 보조비 이런 게 있나 봅니다. 7억 6천만 원. 그러니까 연봉 말고도 본인 마음대로 쓰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교회 예산이 10억 4천만 원. 매년 10억 4천만 원이었다는군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목사가 아니라 목수셨죠. 이렇게 대형 교회가 기업화되고 목사가 대기업 CEO처럼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산업화, 도시화 단계에서 시작된 특이한 현상이죠. 목회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거대한 돈과 이익만 남은 종교. 이게 꼭 기독교 대형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조계종도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죠.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게 돈이 좋으시다면 돈만 보시고요. 이른바 종교 지도자로서 어디 가서 발언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로 장사할 분들, 장사할 사람들은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자본주의. 그러나 그런 장사꾼들이 사회, 공적 영역에서 어떤 지도자처럼 행세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그러나 가끔은 허당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이 원하는 건 오직 정의. 경제 정의를 향해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갑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네, 민간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그러나 무주택 서민들, 특히 수도권, 서울 지역에 사는 세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 아파트 가격 이미 넘사벽이 된 지 오래입니다. 민간 택지는 물론이고 공공택지의 분양가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과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데요. 무주택 세입자 두 분을 모시고 세입자들이 생각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분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준 강남권이라고 할 수 있죠. 과천에서 오랫동안 세입자로 살면서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 이건 좀 싸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분양받기 위해서 기다려온 시민들인데 공공택지의 분양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른 과천 시민들과 함께 일종의 아파트 분양가격 내리기 시민운동을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시민들 스스로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우리 제작진에게 성함 대신 필명으로 소개해달라고 요청해서 온라인 필명으로 두 분을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님이 어디시죠? 네, 예, 폴리입니다. 예, 폴리님 그리고 바람님. 네, 예,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폴리님과 바람님 모셨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제 소개가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두 분 소개를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바람님이시죠? 예, 예, 바람님이고 폴리님. 예. 예. 예.
맞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과천에 사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가요, 폴리님은? 예, 저는 뭐 지방에 살다가 예. 직업과 자녀 교육 문제로 올라왔고 예. 현재 과천에는 한 10년 정도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계속 무주택자로 사셨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지금 51살입니다. 우리 나이로. 우리나라 51세. 근데 한 번도 집을 마련해 본 적은 2009년도 10년도 경에 예. 그 당시에 정부의 그 보금자리 주택이 발표되자마자 예. 그 과천 지역이 이렇게 그 전에도 이렇게 알고 있던 곳이었고 해서 예. 떠나기 싫어서 거기서 이제 분양을 하면은 여기서 받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이 보금자리 주택 이었나요? 이명박 정부였나 그 박근혜 막 그 그쵸? 정도 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다른 곳에 예. 이렇게 집을 살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금자리 주택이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건설사들이랄지 유주택자들 그다음에 보수 언론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슬그머니 사라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바람님? 예, 그렇죠. 예. 바람님 같은 경우는 과천에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저는 16년, 17년, 약 한 20년 정도 다 돼가고요. 예, 이쪽으로 과천으로 이사한 건 과천 자체 환경이 워낙 좋으니까 예. 주변 환경, 그다음에 교육 환경, 예. 예, 그리고 살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고 예. 다른 곳을 몇 군데 둘러보다가 과천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두 분 다 무주택 서민들이시고 예, 무주택. 16년, 17년 동안 계속 이제 세입자로 사신 거군요. 예, 뭐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원 대리 시절에 집을 좀 일찍 장만을 하려고 예. IMF 터지기 몇 개월 전에 예. 집을 장만을 하게 됐죠. 예. 근데 IMF라는 게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대출금을 받아서 이제 집을 마련을 했는데 몇 개월 뒤에 이제 IMF가 터지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예. 결국에 못 견뎌서 이제 팔게 됐습니다. 다시 집을 그때 안 팔았어야 된다는 생각도 지금 하긴 하는데 후회는 하지 않고요. 예. 하여튼 그 여파로 인해서 집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 예,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전세 가격도 꽤 올랐죠, 과천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거의 지금 한 10년 정도만 비교해봐도 그 현실가로 뭐 2배 이상, 거의 한 3배 정도 지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전세 가격을 계속 오르는 전세 가격은 어떻게? 제가 처음 과천에 왔을 때 전세가 30평 기준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약 한 1억 5천만 원 정도. 1억 5천만 원. 예.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시간이 한 15년에서 20년 사이 흐르는 동안 같은 평수로 해서 지금 가격이 한 7억까지 한 6억 7억까지 올라갔었고요. 예. 중간에 기복이 좀 있었습니다. 리만이 터지면서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예. 잠시 폭락했다가 예. 올라왔고 지금 현재 한 6억 정도. 근데 중요한 건 이 집들이 거의 한 40년 정도 되는 우리나라 그 주택 아파트 예. 한 2기 정도 예. 예전에 반포 그다음에 과천이 개발이 됐으니까요. 그 정도로 오래된 아파트죠. 그러니까 동등한 상황에서 30평으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고요. 노후화된 아파트인데도 6억 정도. 보통 79년에서 한 81년 정도 아마 그때 준공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한 6억 정도 되나요? 전세 가격도? 예, 그래서 뭐 1억 5천 이제 그 정도 됐으니까 1억 5천 2억 정도에서 굉장히 이제 환경도 좋으니까 그 정도면 살만하다 생각을 했죠. 근데 2차 저차한 이후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아까 질문을 하신 게 그러면 그 올라간 그 전세금을 어떻게 감당을 했냐 하는 부분인데 뭐 저만 해도 그 2년 전에 벌써 가격을 1억 5천 정도 올려달라는 집주인 해서 뭐 그냥 뭐 직장인이 돈이 없으니 결국에는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메꾸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용 면적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 정도 전세가만 뭐 그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천요? 네, 그렇습니다. 야, 과천도 전세 가격이 84제곱미터 그러니까 과거 이제 34평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억이 넘어요? 네. 어휴. 그러면은 살려면 어떻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가격이? 네, 뭐 가격 자체가 지금 그 과천 같은 경우는 특성 때문에 그 공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입니다.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한 17억, 8억 뭐 이 정도 아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15억 정도 되는가 보죠. 예. 근데 이제 공공택지를 마침 과천 지역에서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 공공택지도 조사를 좀 해보니까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더라. 이런 결론을 내셨다고요? 그 부분은 네. 차근차근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게 어떤 곳인가요? 일단 뭐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예. 드려도 될까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네. 예. 네. 그 2011년 9월에 네. 국토해양부는 그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하고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서 이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자 그해 5월에 그 보금자리 후보지로 발표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를 LH를 사업 시행자로 하여서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예. 보금자리 지구는 과천시 가련동하고 문원동 일대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 조성하게 되고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건 이제 그린벨트. 예, 맞습니다. 총 135만 제곱미터 부지에 정보통신기술과 연구개발 등 지식기반 산업단지와 주택 8,160가구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2011년에 네, 그린벨트에 원래 소유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개인 소유자들로부터 LH가 땅을 사서 수용이라고 수용을 해서. 보시는 게 그렇죠.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뭐 감정가로 아주 싸게 산 다음에 네.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네. 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땅을 좀 고르고 네. 산을 좀 허물어뜨리고 뭐 이랬겠죠. 네. 그린벨트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이거를 건설사에게 팔았을 거 아니에요.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성원가 땅을 원래 그린벨트로부터 그린벨트를 가진 일반 시민들에게 사서 땅을 조성할 때 들었던 총 비용이 얼마인지 이것도 다 조사를 해보신 거죠? 네, 그렇죠. 예. 일단 그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예, 그 저희가 대우가 LH 주택공사가 예. 건설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예. 이 땅을 이제 그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고요. 예. 매각 단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그 건설사가 그 주택을 짓기 위해서 사업 신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게 받은 게 2017년 10월 말 정도 되고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때 그 당시에 이건 그린벨트를 풀고 공공택지니까 시민들은 대부분 이게 아무리 그 분양가가 높아도 한 2천 정도 이하 정도로 나올 것이다. 보통 이제 저희가 예상한 게 그 당시 한 1,800 정도 생각을 했었고요. 평당.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2017년 말 전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그 시장에 흘러나오는 언론이나 시청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나 흘러나오는 얘기가 평당 한 2,7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저희는 흘려 듣다가 예. 이제 시기가 점점 이제 다가오면서 저희가 좀 사실 좀 확인을 하게 됐죠. 근데 그게 공공연한 사실로 이제 그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 세입자들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모임을 그 같이 단체를 만들었고. 예.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활동을 하는 와중에 이제 이 부분이 거의 정확하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공공택지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는데 그때 시민들 생각으로는 무주택 세입자들 생각으로는 2천만 원 정도이면 분양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LH가 조성원가가 한 85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린벨트 땅을 수용하고 네. 거기에 땅을 개발해서 조성을 한 원가가 한 85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더라도 2천만 원 정도에 분양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700만 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네. 무주택 세입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공공택지인데 네. 왜 이렇게 폭리를 취하냐. 네, 그렇습니다. 그 LH가 폭리를 취하는 거냐,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거냐. 네. 이렇게 이제 따져묻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시민들 모여서. 예. 예. 이 시민들 모임이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 흩어진 모래알 같은 분들이라서 이
대부분 또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렇죠. 예, 너무 폭리를 취한다는 생각이 이분들 다 앞서니까. 직장인들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예, 예, 반찬 내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 시민들이 그 카페 저 과천에 보면 저희 카페가 그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 분양정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예, 그 회원이 한 14,000 오늘 현재 한 14,000명 정도 되고요. 예, 그 카페에 이제 조직적으로 저희가 가입을 했고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들 자체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단톡방 안에 한 50명 정도 들어와 계시고 예,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걸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첫 그 이벤트로 저희가 촛불 집회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방송에서 취재까지 해가신 경험이 있고요. 예, 실제로 가용한 인원이 실제로 활동 가능한 인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예. 작지 않은 분들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시청이나 아니면 저희 정부 기관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활동을 했고요. 예, 과천 시민들 무주택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공택지 민간 아파트를 분양한다는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네. 왜 그러냐라고 예. 계속 이제 따져 물으니까 네. 어떻게 대답을 하던가요? 대부분의 기관은 사실은 그 정보 공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물어보셨죠? 시청, 토지공사, 시청, 뭐 LH. 그다음에 감사원, 예, 그다음에 예. 또 어디 있었죠? 국토부에도 질의했고요. 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다 물어봤습니다. 관련 기관에 다 관련 기관, 국회의원, 예, 국회, 예. 뭐 이런 쪽에 저희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다 접촉을 그러니까 했고요. 일단 분양가는 비밀이다,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나오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분양원가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처럼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것처럼 예. 그 이상의 그 혹독한 대답을 받았죠. 공개 절대 못한다, 알려줄 수 없다. 알려줄 수 예, 없다. 그리고 모든 그 저희가 질문을 하면 그게 정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정부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 지방 자치단체로 다 회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에 물었는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질문을 들으면 다시 그 지방자치단체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네, 국토부로 시급으로. 물었는데 과천시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예. 회신을 한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다시 과천으로 다시 모이는 거죠. 예. 모든 근데 질문들이 과천은 이제 모르겠다. 예, 모르겠다. 예, 그거는 건설사의 영업 비밀이다. 예, 또는 영업비밀이다. LH의 영업 비밀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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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는 이 과천시 쪽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무성의하게 대답을 하니 예. 그 다음 활동으로 저희는 주민감사 청구, 그러니까 감사 청구까지 했고요. 과천시장을 대상으로. 그래서 저기 감사 서명부까지 제가 들고 왔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청구를 했고 예. 청구를 하는 객체가요. 예. 과천시장을 그 감사 청구를 하려면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경기도청 쪽에 저희가 감사 청구서를 보냈고요. 보낸 이후에 그쪽에서 돌아오는 대답이 예. 시장은 별정직 선출직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없고. 지금 그 예. 여기저기 이제 질문했을 때도 저희한테 이제 정확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아시다시피 경기도지사님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건설 원가 공개도 지금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이렇게 추진을 많이 하고 경기도는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과천시 자체도 경기도인데 예. 실제로 원가 공개라는 어떤 부분하고 예. 지금 주택 가격의 어떤 분양가 상한제 예. 또 지금 나오는 가격들 이 노는 그 답변하는 주체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모두 다 틀려버립니다. 아, 다 따로따로 놀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분양가가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무슨 2,700만 원이네. 나중에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무슨 4천만 원까지 요즘은 나온다며요. 그 이야기가.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순차적으로 말씀을 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일단 말씀을 잠깐만요. 그 질문 드리기 전에 일단 분양가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분양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분양가 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또 조사를 쭉 해보시니 이것도 좀 이상하더라, 불투명하더라.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이 활동한 게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부분인데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댈 데가 없으니 예. 과천시에도 기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과천시 의원, 민의를 대변하고 예.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과천시 의원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예. 접촉을 해서 과천시에서 저희가 지금 원하는 그 지금 세입자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그 분양가 심사위원회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 그 분양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의 법상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걸 거쳐서 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걸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예. 그런 거죠? 민간 분양 반드시 법적으로 하게 돼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요청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과천시 쪽에 이제 저희가 특별한 요청을 해서 그쪽 저희는 줄여서 이제 분심이라고 하는데요. 분심위 위원들 중에 과천시 의회에서 몇 명을 추천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 추천이나 의원 추천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 부분도 있고 잠깐만요. 이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하신 거는 분양가가 너무 높게 나온다고 하니 공공택지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게 나온다고 하니 지방정부, 정부, 공기업의 각종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묵묵부답이고 네.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시의회에 요청을 해서 그럼 우리가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좀 참여하면 안 되겠느냐 한두 명이라도 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참여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를 통해서 추천한 분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시게 됐고요. 들어가시게 됐고 최근 잘 됐네요. 최근에 열린 2개월 전에 열린 첫 번째 분양가 심사위원회 그분이 들어가시고 또 다른 분심위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제1차 분심위를 거쳐서 분양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2,205만 원 정도 되고요. 2,205만 원. 평당. 그럼 아까 그 2,7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 그거보다 낮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1,800만 원보다는 차이가 많이 자, 납니다. 그 부분이 단순하게 높고 낮다라는 부분을 또 논하기 이전에 그 지식정보타운 내에 총 12개 블록이 있습니다. 블록마다 지금 이제 가격이 좀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보려면 어떤 블록이냐를 정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기는 좀 뭐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 과천 지역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편하도록 2,200만 원이라고 일단 해놓자고요. 1차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는 2,200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거를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이렇게는 건설 못하겠다라고 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재심사를 해달라고 한 겁니까? 네, 그게 어제 기사로 나온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 지자체에 요청을 했고 지자체에서는 아직 수용을 한 게 아닙니다.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분양가 신청을 2,600만 원에 해달라. 라고 지금 그 건설사가 지자체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2,600만 원에 해달라. 2,600만 원에 해달라. 라고 보도가 나왔다는 거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그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나온 팩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내용은 뭐 기본 건축비 뭐 그 좀 올려달라. 그다음에 뭐 친환경 자재 사용을 하겠다라는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재심의를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평당 400만 원을 올려달라. 올려달라.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생각이 다릅니다. 올려달라는 표현이 맞는데 1차 때도 들어온 게 2,600에 들어왔었고 그게 1차 이제 분양가 심의 회의를 통해서 2,205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결정된 부분을 대구에서는 이제 인정을 하지 못하고 다시 2,600을 다시 한 겁니다.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한 대로 2,600만 원대로 해달라. 그런데 이게 다시 재심의를 하면은 재심의해서 2,600만 원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그 말씀 이전에 이걸 재심의가 가능한가, 법적으로 유효한가. 왜냐하면 건설사는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재심의 신청을 했지만 수분양자들은 가격이 높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거 가격을 좀 깎아달라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이건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비교가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까지 그 분심의가 열려서 재심의를 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 군데가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재심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제주도도 조사를 하셨군요. 제주도에서 이미 했는데 이거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이것도 이제 공공택지입니까? 공공택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주도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서 그리고 또 경실련에서조차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법적 근거 없고 할 수도 없다. 이건 하면 불법이다. 재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래서 이미 그 분양가 심의위원을 10분이나 모시고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으면 예. 충분히 거의 관련된 대지비, 건축비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만약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든 재심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건설사의 요청에 의해서 역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민들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냥 그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분양가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분 정도가 무주택 세입자 분들이 들어가 계시고 아니 무주택 세입자를 대표하는 분들이 들어가 그렇지 계시고. 않습니다. 저희는 그 예. 과정 분양가 같은 심의위원은 예. 관계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냥 시민 예. 대표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분이 들어가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지 그거는 않으셨어요? 시민들의 추천에 의한 전문가가 들어가 계십니다. 전문가.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전문가들이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뭐 감정평가사, 예. 주택관리사, 예. 또 그리고 뭐 부동산에 관한 이제 그 학식과 뭐 조언이 있는 그 연식이 있는 사람 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네네. 예. 심사위원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주택 관련 그 사업자나 네. 관련 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 구성된 그 9분을 보면요. 예. 국가기관에서 들어가신 2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7분은 대부분은 이제 그 부동산 관련 교수님들, 예. 교수, 예. 그다음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련학과 교수들,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 예,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예, 기타 뭐 대부분은 그 주택이나 건설업계 관련 유관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들로 구성이 돼 있죠. 이게 지금 과천시뿐만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네. 그곳의 심사위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주로 구성돼 있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예, 법적으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주택법 시행령. 사실은 과천만 좀 특별하게 예. 그나마 시민단체가 추천한 예. 전문가군이 한 명 예. 들어가 있고 네. 제가 알기로도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두 다 주택 관련 사업자나 관련 유관 교수들 네. 사실은 건설업 편을 들어줄 만한 분들이 네. 많이가 계시단 말이죠. 네. 근데 예. 그분들이 이게 그리고 이제 한두 명 과천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구성상에 있어서는 건설 회사의 편을 들어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관료들 2명 있다 그랬고요. 그래서 나온 심사 결과가 평당 2,2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대우건설은 못 받겠다. 우리가 이걸로는 수익이 안 남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절대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심의위원들이 나름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해서 그 정도 금액이 나온 건데 그 금액 자체를 저희 세입자들이 수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하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양가라고 해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못 믿겠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2,500만 원, 그 2,205만 원에 대한 금액 부분을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단지 그 분양가 심의위원회라는 자체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어떤 그 행정행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 그걸 수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 자체를. 그거라도. 네. 예.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분양가 재심의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 행정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절차 아닙니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네네네. 거고요. 왜 이렇게 근데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주택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분양가가 그래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조사한 게 많은데요. 예. 사실 숫자 부분을 이야기하면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실 수 예.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예. 폴리님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뭐 가장 큰 원가는 그 분양가에서 거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택지비가 일단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땅값. 네, 그렇습니다. 예. 택지비가 원래는 그 조성 원가에서 그 감정 가격으로 바뀌게 되었죠. 예.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헛갈리실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LH가 아까 이제 그린벨트를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을 고르는 작업, 조성을 합니다. 그 조성 원가가 한 850만 원 정도 되는데 원래
그 2000 몇 년이죠? 13년인가요? 2015년입니다. 2015년? 2015년 전까지는 국토부의 시행 규칙에 조성원가의 120% 이내에서만 그 건설사에게 땅값을 불화해줘라. 이렇게 시행 규칙에 돼 있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어떻게 시행 규칙이 바뀌었냐면 감정가에 따라서 니들 마음대로 해줘라. 네. 근데 감정가라는 거는 시세에 따라서 연동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값이 높아지면 공공택지를 조성한 LH가 건설사에게 불화하는 땅값의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2015년도에 마련돼 버린 거죠. 이 네, 시행 규칙에 맞습니다. 따라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경우 S4, S5 블록을 기준했을 때 LH는 그 논밭하고 임야 그린벨트를 그 3.3 제곱미터당 310만 원, 뭐 실제로는 254만 원에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거를 그 택지 조성 원가를 거쳐 가지고 그 시행사에다가 2,400만 원에 평당 2,400만 원에 팔았다고 하고 예. 이 과정에서 LH와 또 공동으로 참여했던 그 컨소시엄들은 그 막대한 뭐 1조 한 2, 3천억의 어떤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걸 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300만 원에 수용해서 한 550만 원 땅 고르기 작업을 한 다음에 그래서 한 850만 원이 LH가 돈이 들었어요. 돈이 들었는데 그걸 대우건설에 팔 때는 얼마에 팔았다고요? 2,400입니다. 2,400만 원에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남은 겁니까? 한 5,600만 원이 남은 거죠. 네. 예. 한 1,6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한 3배가. 네. 한 3배가 갑자기 남은 겁니다. 예. 그게 공공택지인데.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금 예비 수분양자들이 예.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몰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우건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야, 그 LH로부터 아주 비싼 가격에 우리는 땅을 샀는데 그 정도는 남겨야 되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워낙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 맹점이 있는 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남는 이익 중에 전체 이익 뭐 1조 5천억 정도 예. 그 땅 매각 차익으로 남는 이익에 약 뭐 정확한 건 뭐 이걸 정부에서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관심을 가지면 그 계약서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물론 이 자료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거부당했고요. 그중에 한 30-40% 지분을 그 이익을 대우건설한테 넘겨주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이 2019년 5월 28일 날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내역을 공개를 하고 이 관련된 내역을 국가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그거는 이제 택지와만 관련된 겁니다. 택지. 그리고 택지 말고 분양 단계에서 물론 택지비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분양 가격도 올라가겠죠. 예.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택지비의 버블을 말고 건축비 자체도 걔네들이 지금 산정한 건축비 자체가 다른 일반적으로 공공택지에서 형성되는 700에서 한 800 정도 그것도 저희가 되게 많이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 저희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되면 그 정부에서 프리미엄급으로 지을 수 있는 그 정도 건축비가 충분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많이 봐드려서 600, 700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택지비에서도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건축비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택지비가 아니고 건축비입니다. 예. 건축비를 잡아서 거기에서도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LH가 지금 그 건설 컨소시엄하고 계약을 하면서 택지비 관련해서 부당한 거래. 뭐 부당한 거래니까 좀 말씀이 좀 이상한데 그 내역을 파헤쳐 주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 단계에서 건축비를 지금 뻥튀기 한다. 민간 분양이면 저희는 아무런 얘기 안 합니다. 지금 민간 택지면 여기는 공공 택지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었고요. 국민들의 땅입니다. 예, 국민들이 호흡할 수 있는 허파 같은 땅을 국민들의 뒤집어가지고- 땅이었죠. 예, 예. 국민들의 땅이었고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이 민간 택지 관련해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땅 지식 정보 타운으로 지금 수용된 이 땅이 2년 동안 이러한 이유로 분양을 안 하고 심지어 건물이 20층까지 이미 올라갔어요. 심지어 건물이 20층까지 올라갔는데도 분양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이유로. 왜 2,600 안 받아주냐. 그 택지에 다른 건물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민간 주택 분양 예. 관련해서는
아직 뭐 분양가가 제대로 책정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지금은 이제 돌려서 LH 입장이나 유주택자나 건설업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LH 입장에서는 과천 같은 요지의 땅을 비싼 가격에 팔아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 관해서 한번 그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천 지역에 사는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 경실련에서 2019년 5월 28일 그 저기 간담회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직접 저쪽 LH 쪽에 확인을 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됐냐? 지금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예를 들면 이제 그 무주택 중에서 이제 임대사업자 아니 그 임대주택 그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도 우리가 이제 돈을 들여서 건설해야 되고 기타 등등 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면서 적자를 많이 봤다. 그러니까 그런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이쪽 부분에 충분한 이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논리로 대답을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경실련 같아요. 쪽에 이야기를 예. 했는데 예. 저는 그 부분은 저는 그게 없습니다. 반대가 없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저희만 봐주고 다른 데서는 하면 안 되고 과천에서는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계약을 하면서 5대5 혹은 이제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6대4, 7대3을 왜 그 개인 그 사업자, 그러니까 개인 건설업자, 컨소시엄한테 왜 이익의 30-40%를 왜 나눠주냐 이거죠. 그 돈만 하면 그 주택 그 저기 지금 있는 그 공공주택, 임대주택 충분히 건설하고도 남습니다. 자, 두 번째 유주택자나 건설업자 입장에서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분양가라는 것이 시장에 따라서 시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땅값이 올랐는데 그 땅값을 따라가지 못하면 집을 못 사는 거지. 여기에 관해서는 이런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예. 취지 자체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하고 예.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를 늘리기 위한 어떤 그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논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애초에 기본 원가 자체는 굉장히 낮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법의 그 적용을 받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예. 그 법의 취지를 벗어나서 주변 시세하고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격으로 그렇게 시세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주택자 입장에서 건설업자 입장에서 결국 그 무주택 세입자라고 하지만 로또 아파트를 바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로또 프레임을 저희가 공격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 로또 프레임은 그 건설업자나 언론이 뒤집어 씌우는 프레임으로 보고요. 예. 그 양식이 있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무리수가 있는데 예. 첫 번째 이 로또라는 건 저희가 그 지금 싸게 예를 들어서 뭐 2,200에 분양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예. 그게 나중에 그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4천 정도 실현이 되면 8년 뒤에 예. 8년 뒤에 가격이 4천 정도 되면 로또가 되는 거죠, 정말. 예. 정말 싸게 분양한 거죠. 예. 근데 그 4천이라는 가격조차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어놓고 분양을 받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게 평당 2,200에 분양을 했는데 4천만 원이 된다면 예.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죠. 예. 예. 실현이 안 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지금 저희가 분양을 만약 뭐 2,600이든 2,200에 받고 나서 3년 뒤에 IMF 같은 그 경제가 안 좋아지고 부동산에 이제 하락하고 흥당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저희는 분양받자마자 바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8년 뒤 전매 제한이 굉장히 엄하게 돼 있어서요. 예. 사실 이 부분도 나중에 국토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역설적으로 지금 그 역이용 당하고 있는 거예요. 8년 전매 제한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무슨 로또 프레임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8년이나 전매가 제한되는데. 전매 제한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2년 3년 뒤에 만약 우리가 팔 수 있다면 이 정도 부동산 분위기에서 팔 수 있죠. 로또가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당장 뭐 1년 후에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저희는 아직 분양도 받지 못했고 예. 또 실제 청약이 당첨될지도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너네들은 로또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저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사실은 무주택 그 세입자로서 그래도 혹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냥 아파트 가격 분양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낮으면
청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로또를 지금 샀다는 산 사람한테 예. 로또가 당첨됐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희는 비유가? 예. 분양가가 낮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건설사의 적정 마진 예. 그 정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다. 예, 다른 데서 5% 남더라도 6, 7% 올리는 거 저희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투명한 가격으로 공정하고 분양해달라는 얘기죠. 투명한 절차만 거치면 저희는 이게 2,200이 되든 2,300이 되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자체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공공택지임에도 불구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빅버드님, 부동산 과몰입 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이면 영구 임대 공동주택을 지어서 반드시 견제장치가 작동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분양을 하지 말고 공공택지에는 그냥 영구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게 낫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대안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8409님, 국가랑 건설사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저가의 그린벨트 수용해서 인프라 깔아주고 건설사에 비싸게 팔고 건설사는 또 지하철 주변에 취 등록세 높은 오피스텔 마구 짓고 순차적으로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이거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0353님, 건설사도 그렇지만 거금 6, 7억 전세 사시면서 대기했다가 6, 7억 원에 분양받아 10억 이상 대박 기대하는 분도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건 저만 그런지요. 아까 그 로또 분양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순수한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고요. 모두가 다 이익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이익이 우선시되고 어떤 이익이 공정한 이익인지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진님, 대전도 분양가가 비싸요. 그래도 사람들은 일단 사면 남기고 판다고 해서 투기하려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최승원님은 과천 사는 분이시네요. 전세가가 심하게 비쌉니다. 지식정보타운 3기 신도시 지역 분양분 배정받으려고 전세 수요가 높기 때문이죠. 낡은 아파트 27평 전세가가 6억 6천 말이 됩니까? 분양가가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낮아도 로또 분양 세력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와 있네요.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예. 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과천이 지식정보타운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건물은 이미 20층 가까이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 쪽 지식정보타운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주축이 돼서 2년 동안 놀다가 급하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수분양자들끼리 빨리 분양가를 올려라. 빨리 지금 재심의를 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면 토끼머리를 하면 안 되고요. 예. 정부, 국토부, 그다음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줘야 됩니다. 이건 지금 국민들한테 맡겨두고 야 너희들 알아서 해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국토부 김현미 장관님이 지금 강남 집값 잡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 지금 지식정보타운 지정된 지 지금 몇 년이나 됐고 지금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져도 이미 다 지어질 그런 상황에서 지금 2년 동안 몇십만 평이나 되는 땅이 지금 그냥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 8,000세대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예. 4명 가족 기준으로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거를 건축사들한테 맡겨두고 야 너희들은 사적인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맡겨두고 있는데 빨리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이 부분을 빨리 지금 분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예. 여기에서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5분에 저희가 끝마쳐야 되니까요. 정리를 제가 2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현재처럼 고분양가가 가능하도록 시세가 오르도록 놔두는 방안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2번째는 고분양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 시세가 그대로 오르도록 놔두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건설사, 재건축조합, 기존의 주택 소유자들, 특히 다주택 소유자들이고요. 2번째 방안으로 분양가를 최대한 억제한다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무주택 세입자들, 아직 집 못 가진 사람들, 집값이 좀 잡힌다면 집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미래 세대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두 집단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영화는 윤가은 감독, 최수인, 설혜인 주연의